김요한이 주장해왔던 중진 출마, 불출마에 대해서 미동을 안 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급조된 이익 공동체예요. 지금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윤핵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3년 반만 정치하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윤핵관들은 계속 정치할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사퇴하면은 은퇴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호가 호의를 하고 있지만은 약발이 안 먹힌다. 동아일보 시사비평 라이브 중립기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그널 평론가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과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여당에서 2호 혁신안 여파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누시죠. 저는 제 단장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게 듣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우리가 함께 꿈꿔온 사상 발전,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 형이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는 약간 좀 혹시 인유한 위원장이 약간 표현을 물론 이렇게 다 재밌기는 한데 왜 하필 우유를 매 맞고 마실래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파고들었을 때 미국 문화, 제가 또 재미유학파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항상 엄마가 우유 먹는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신진 대사라든지 성장할 때 성장에 고른 영양 섭취 여기 이제 우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익숙한 용어 밀크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유를 마시라 이런 걸 실제 캠페인도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엄마가 왜 맴매하면서 우유 먹을래?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우유 마실래?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 미국에서 자랄 때의 그 경험, 그런 그냥 표현을,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유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이제 등장시킨 거죠. 요즘 우유값도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또 소가 또 럼피스킨병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우유를 그냥 마실래? 기분 좋게 결단해라. 아니면 떼치한다. 매 맞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또 약간 배경이 있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쓸데없는 저의 궁금함이었고, 자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이거에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초창기 윤핵관의 거의 뭐 상징과 같은 존재였던 저희 장제원 의원이 이제 나는 서울 안 갑니다 이렇게 또 일성을 내셔가지고 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이 당내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의 반발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이 현상에 대한 시그널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김준일 대표님, 예. 이게 한 개. 저는 한 개. 그럼 뭐 한 개일 수 있죠. 예. 소장님 왜 5개요? 야, 극과 극이네요, 오늘. 저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왜 그러냐면 짧게 여기에 결단에 저는 국민의힘의 운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인요한의 운명, 존 린턴의 운명이 다 걸려있다. 존 린턴. 그렇죠. 존 린턴의 운명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조나단의 운명까지 걸려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중대하다. 우리 정치판의 내년 총선 구도와 결과를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는 5개로 갔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임요한 위원장이 이제 우유를 그냥 마시냐, 매 맞고 마실 거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매가 민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당 중진의 그런 험지 출마, 뭐 아니면은 뭐 불출마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떤 분위기, 뭐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조금 이게 제가 해석하는 것과 현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윤석열이야 인요한이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듣는 영남 중진들 윤핵관들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특히 이 우유에 대한 해석이 맞다라면은 본인은 애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맞을래도 기분 나빠. 맞을래도 기분이 나쁜데 야 우유 먹고 맞을래 그냥 마실래. 그러니까 인요한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권성동이나 뭐 여기하고 별 차이도 안 나요. 그렇죠. 막 그런데 뭐 막 매를 들겠다 무슨 뭐 저 이제 K꼰대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말 자체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내가 정치 짬밥이 얼마고 내가
당과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사자성어로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인요하는 호가호위. 호가호위, 그렇죠. 예, 그리고 윤핵관은 면종목배. 면종목배. 예. 그리고 국민의힘 당 분위기는 각자도생. 각자도생,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골치 아파. 현찰 거래 아니면은 현찰 거래? 예, 현찰 거래 아니면은 현찰 거래 아니면은 사정 정국. 사정 정국.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요한이 주장해왔던 혁신위의 이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진 출마, 불출마에 대해서 꼭 미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안 할까요? 미동만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급조된 이익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신념 공동체나 가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김대중의 가신 그룹들 권노갑, 뭐 한화갑, 뭐 해가지고 뭐 박지원까지 해가지고 이런 데들은 예를 들면 DJ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요. 30년 동안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짜로 뭐 본인의 입지도 있지만은 여러 방식으로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나는 헌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건 YS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은 다른 데들은 조금 강도가 점점 약해지죠. 정치로 오래 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근데 여기에는 특히 여기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용병이에요. 뭐 그랬었죠. 용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데려온 용병이 있는 거니까 급하게 데려온 용병이고 급하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다 붙은 겁니다. 지금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윤핵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3년 반만 정치하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그 3년 반 후에 본인이 통치하는 3년 반과 그 이후에 안위를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나를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본인의 통치 철학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윤핵관들은 달라요. 윤핵관에 포함해서 영남 중진들은 여기는 계속 정치할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럼 여기서 사퇴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내 정치 인생이 열리고 이건 은퇴나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조혜진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은퇴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세게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라는 거니까 호가호위를 하고 있지만은 약발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이 인요한의 이제 입장이 있었고 면적 못 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아직 수그리고 있지만 이제는 내 살길 차겠다. 각자 도생이란 말도 사실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요, 사실은 지금은 개인기로밖에 돌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각자 도생해야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란 말이 뭐냐면은 윤핵관들은 지역구 관리 끝내주게 합니다. 권성동, 이는 장제원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 돼요. 이 사람들은 지역구 관리 그 정도로 해왔을 정도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기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판은 아사리판이고 내가 희생한다고 당이 살아날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현찰 거래할 것이냐? 현찰 거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요한을 앞세워가지고 일단 야, 자리 다 비워야. 이 사람들은 야 내가 자리를 비워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찰 거래해야죠. 대통령 비서실장 줄게. 약간 야, 이렇게 거래 장관 줄게. 그러니까 이익 거래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미 신용 거래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 이준석도 그래서 이게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권력을 어느 정도. 왜냐면 내가 맨날 뒤통수 맞았는데 윤석열한테 이 스탠스거든요. 이게 지금 윤핵관 정도까지 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현찰 거래. 근데 현찰 거래를 대통령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사정. 그게 어제 뭐 약간 찌라시 같은 게 돌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준석이 돌렸다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분노했는데 내가 이준석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찌라시를 내가 돌려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이준석이 돌린 거 아닌 거가 거의 확실시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주장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뭐 이철규, 뭐 다칠 것이다. 이런 류의 찌라시들이 돌았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쾌하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검사 동원하는 거니까 수사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딜을 할 건지 요 선택이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일정을 드린 이유는 아사리판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아사리판이. 그 어떻게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죠. 내려야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네. 수사를 하고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안 한다면. 네. 그 메시지를 인요한 위원장이 전달한 거죠. 맴매한다? 최우통처럼 약간. 맴매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긴장감을 못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 안 됐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중이 누구한테요? 인요한 위원장의 빙의가 돼서 말을 한 건데 네. 우유 그냥 마실래? 맴매 맞고 마실래? 이거 전달됐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게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설마 에이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소통하는데 에이 내가 윤핵관인데 뭔 소리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상황 안 좋아요. 수도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김포시 서울시 편입 지금 당장 그렇게 특효약처럼 먹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죠. 누가 적어도 수도권에 바람이 있고 영남에도 세신에 기운이 돌려면 중진 불출마 그다음에 윤핵관 친윤 중진이 그동안 여론상에서 그닥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원들도 인요한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네. 이들이 불출마, 험지 출마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제 차량을 대거 동원해서 행사를 가진 것을 보면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해봤어요. 취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장제원 의원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장성철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이 자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장성철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께 미리 밝힙니다. 근데 아무튼 네. 그분 이야기가 이거는 그 지역 유권자들과의 마지막 좀 인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인사?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사. 그렇죠. 인사하는 거죠. 왜? 본인의 대결단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방금 전에 이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인정할 정도죠. 아니 이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12월 한 24일쯤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이겠죠. 네. 캐롤송이 울릴 때 민주당에서는 캐롤송이 아닌 조추송이 울리겠죠. 네. 그럴 때 장제원 의원이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 앞에서 자기 사무실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자기, 승리만을 염원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어떤 요구든 받아들이겠다. 당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취재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망하고 그럼 국민의힘이 망하고 그럼 대통령이 망하는 건데 그걸 누가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원할 것이냐. 네. 그래서 불출마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 총선 때 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친윤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안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반발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발은 뭐냐면 그래 더 극적이거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극적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하고 하면 그건 뭐 드라마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건 내 건데 아닌데 내 건데 이러면서 내가 이럴 수가 없어 이러다가 12월쯤 가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럴 때 좀 더 극적으로 된다. 드라마를 쓰겠다 이런 게 드라마서를 약간 지지하시는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 저는 뭐 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려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내가 불출마하겠습니다 하면은 존재감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이 희생했다라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열어두고 사실은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이게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장제원한테도 이익이 돼야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익을 뭘로 줄 것이냐. 단순히 그냥 눌러 앉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너는 희생한 사람이야라는 명예로 될 것인가. 그 명예도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를 나와야지 명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명예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 지금 조율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조율할 것이냐. 짧게만 덧붙이면 이런 거죠. 가령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공이 가겠어요? 대통령
또 국민의힘 이뇨한 위원장도 해주고 뭐. 아니 그때 결단을 내렸던 누구라도 그걸 좀 부각시키기 좋잖아요. 네. 내가 그때 눈물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에게 전 의원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 의원이 그렇죠. 되면 그러면 비서실장 일로 오십시오. 비서실장 그다음 비서실장 다음에는 부산시장 그다음에 더 큰 꿈을 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라는 거는 내려놓을 때 더 큰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물론 뭐 김준일 수석이나 배종찬 소장은 이 중립기획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다른 상황이니까. 저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까 칠했어. 아까 칠했어. 안 보이는데 나.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인들은 아이고 지저분해졌어. 위생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 네네. 이게 셈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요. 저는 그냥 갈등이네, 아이고 싸우네, 큰일 났다, 약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셈법이 진짜 너무 다양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한동훈 장관 비대위하고 김기현 대표 1, 2주 안에 저기 되고 뭐 한동훈 장관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높지도 않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정치는 생물이고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너무 뭐 100% 단정하면은 그렇죠.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게 상황이 변하면 근데 구구절절 또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제가 말하는 건 뭔가 이렇다면은 지금 저는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80% 이상 됐다 지금.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이미 이뇨한 혁신이랑 이미 대립각을 세우는 순간부터 윤통이 사실은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용인을 한 거고 비대위로 가서 뭔가 막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를 들이받고 이런 거를 조금 제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김기현이다? 그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윤통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요한 말을 계속 안 듣는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 혁신에서 얘기 나왔듯이 조기 종료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기현 체제는 100%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기현 대표 엄청 약간 발끈한 거잖아요. 발끈했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의 갈등 상황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맴매도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유 뭐 이런 거 다 안 통한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조기 종료해서 판을 흔들어 버리고 그 비대위원장으로 조금 더 개혁적이지만은 본인의 얘기를 잘 따르는 사람.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이준석 대표가 2명의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 개연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흐름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 자체는 되게 높다. 중용될 가능성 높다. 비대위원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분석 받고 더블로 가. 저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결정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선의 총력전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던졌던 게 김포시 서울 편입, 인근도시 서울 편입인데 이것도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파죽지세로 여론이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수가 필요한 결국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진입이 임박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건 어느 지역이냐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달라져요. 저는 종로라고 봅니다. 종로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갤럽 기준으로 자기 지도자 국민의힘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강남 3구로 데려간다? 약효가 안 나요. 그렇죠. 게다가 강북이 어딘데? 강북이라는 다 어렵잖아요. 그럼 종로로 가자. 종로가 지금 교문동도 생기고 상당히 지형 자체가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또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건 누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종로에서는 우리 정치 1번지야. 한동훈 정도 와도 좋아.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선거 결과는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일 분들은 이건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분들은 선대본부장이겠죠. 수도권 선대본부장 플러스 종로 출마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출마 지역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일단 지금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나리오가 너무 다양해서 이게 복잡합니다. 네. 머리가 복잡한데 종로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중구랑 합구해야 돼요. 지금 성거구 획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구가 성동구랑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짜면 아마 종로구 중구가 합쳐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뭐 임종석 얘기도 나오고 예를 들면은 이제 빅 카드들끼리 네임드들끼리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게 진짜 우리가 총선은 결국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싸움은 시라소니, 총선 분석은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턴 짜게 식었어 표정이. 20대 MZ 세대 인턴 분들은 시라소니를 모르나? 지금 시라소니는 알겠죠. 그래도 이게 싸늘하다. 대명사 같은 거니까. 예.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거의 그 수준이야. 집중 좀 해줘요. 저희 라이브가 지금 유튜브 그 인기 라이브가 이렇게 쫙 뜨잖아요. 리스트. 탑 50에 들어갔다는. 역시 두 분의 덕에 박수 한번 조금 칠까요? 이야. 이게 제작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탑 30 갑시다. 탑 30, 탑 20 가야지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영어를 올 점 쓰면서 글로벌 차트에 올라간 거예요. 영어를 쓴 덕이다. 알겠습니다. 예. 한줄평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저의 한줄평은 결국은 논계 작전. 논계 작전? 예, 요거는 인류한 혁신을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매까지 들었어요. 우유 들고 매까지 들었는데 이거 안 먹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혁신이가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로 사실상의 중지를 시켜버리든지 그냥 우리 중단하겠습니다. 뭐 해체해버리든지 이럴 가능성. 농계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뭔가 임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줄평 볼까요? 네. 매 안 맞고 우유 한 박스 마시기. 아니 이게 뭐냐면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걸 한 줄평으로 정말 신박하게 정리했는데 매 안 맞고 아니 결단을 내리면 매 안 맞죠? 우유 한 개가 아니야. 한 박스 먹는 물처럼 먹는 콸콸콸콸콸 이렇게 마시고 결국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불출마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망하는데 이뇨한 위원장 쫄딱 망하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망하면 총선 망하는 거고 총선 망하면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고 자초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친윤 중진들이 매 안 맞고 우유 한 박스 이게 뭐 부산 우유인지 서울 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시겠죠. 그다음에 초콜릿 우유일지 뭐 어떤 우유일지 바나나 우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시고 불출마한다.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너무 막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임계에 이렇게 딱 올라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되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이슈가 한번 딱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어떤 시나리오가 정답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